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ISA 계좌 해지하고 연금저축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초기에 수페TV 영상을 보시고 ISA 계좌 만드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저처럼 의무가입 3년이 지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무작정 ISA 계좌 해지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선택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ISA와 연금저축의 혜택을 알아야 어느 것이 내게 이득인지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필수계좌로 연금저축을 선택하죠. 그리고 과세되는 세율을 보면 ISA는 9.9%, 연금저축은 5.5%로 연금저축이 더 작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금저축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연금저축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의무가입 5년과 더불어 55세 이후에 수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장기 투자 시 가장 좋은 상품이란 이야기인데요. 반면에 ISA는 3년만 유지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서 ISA도 매력적인데요. 이렇게 ISA랑 연금저축은 각자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계좌를 선택해야 됩니다. 투자 종목으로도 계좌별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ISA는 한국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ISA로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배당 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과세를 이연해주기 때문에 세금까지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연금저축은 한국 기업에 직접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주로 ETF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S&P 500이랑 나스닥 100과 같은 미국 지수 ETF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절세계좌를 말씀드리면 ISA와 연금저축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두 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투자 종목도 계좌별로 다르죠. ISA는 국내 배당과 해외 성장을 절반씩 투자하고 있고요. 연금저축 1번은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고 연금저축 2번은 해외 배당과 해외 성장으로 밸런스 있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영상에서 언급한 방식들이죠. 여기서 제가 고민했던 것이 ISA 계좌를 해지해야 되는가 였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3년 이상 되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해지할 때 발생된 목돈을 모두 연금저축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연금저축은 1년에 1,8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한데요. ISA 계좌 해지하게 되면 그 목돈을 그대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 ISA 계좌를 보면 납입 한도 금액 1억 원을 채운 상태고 수익은 3,937만원입니다. 세금으로 내야 될 돈은 244만원인데요. 해외 직투였다면 세금이 811만원인데요. 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빅테크 같은 기업을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요. ETF 투자 시에 절세 혜택은 역시 ISA가 큽니다. 좋은 혜택은 언제나 한도가 있기 마련이죠. ISA 계좌는 1년에 2천만원씩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21년 8월에 ISA 계좌를 만들었는데요. 최대한 빨리 1억을 채운다면 8월에 2천만원을 넣고 그 다음에 1월에 다시 2천만원을 넣는 방식입니다. 그럼 2025년 1월이 되면 1억 원을 채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초반에 목돈이 없었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조금씩 넣다가 3년차부터 금액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ISA 계좌는 그 해가 끝난다고 돈을 못 넣는 게 아니라 누적되는 구조라서 5년차에 한 번에 1억 원을 넣어도 됩니다. 연금저축은 그렇지 않죠. 가장 빠른 방식은 2025년 1월에 1억을 채운 다음에 이거를 해지하고서 다시 2월에 신규 가입해서 ISA 두 번째 계좌에 2천만 원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혹은 ISA 의무기간인 3년만 채우고 바로 넘기는 방식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1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서 ISA를 다시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ISA 계좌를 유지하면서 혜택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해지하고 연금으로 목돈을 넘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른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ISA 계좌 5년 채우면 연금저축으로 이동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좋다고 말씀드렸죠. 시뮬레이션으로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제게 현실이 됐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답은 아니지만 제 선택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제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은 ISA 계좌로 싸게 매수해 놓은 국내 배당주입니다. 매도하지 않으면 과세 예언 효과를 누리면서 높은 배당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려면 모두 매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으로 전환을 하면요, 세액공제를 30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저율과세 5.5%와 공제받지 않는 원금은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고배당주의 주가 차트를 보면 크게 오른 상태죠. 지금도 PBR이 낮은 종목들이 많지만요, 제가 투자한 종목이 10년, 20년 계속 배당을 지급할 거란 믿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거 배당 내역을 봐도 동결과 배당컷을 진행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장기 투자로 가져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갈게요. 저처럼 국내 배당주가 아니라 S&P 500과 같은 지수 ETF를 동일하게 ISA랑 연금저축으로 투자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같은 종목이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장단기 투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 100만원씩 S&P 500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당연히 같은 종목이니까 수익률이 동일하고 총 자산도 똑같습니다. 수익률 10%로 가정하면 5년 투자 시 총 자산은 7,8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금인데요. ISA 계좌는 2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고 9.9% 세율을 적용하면 지불해야 될 세금이 159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은 공제받은 원금 3천만원과 수익금 1,808만원에 세율 5.5%를 적용하면요, 264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세금이 105만원이나 차이가 나죠. 이래서 중기투자는 ISA가 더 세금 혜택이 좋습니다. 기간을 늘려서 20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ISA는 3년마다 2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아도 세금이 5,086만원이고요. 연금저축은 3,551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이 1,535만원을 더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종목인데도 어떤 계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ISA를 연금저축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로 세액공제도 돼서 세율도 낮아지니까 일석이조겠죠. 그런데 모두가 이전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연금저축 투자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연금은 55세 이후까지 길게 들고 가야 되죠. 누군가는 20년 이상 투자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연금저축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량 구매, 결혼 준비, 주택 구입, 창업 준비 등 조만간 목돈이 필요한 분들은 ISA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내 상황을 점검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ISA를 연금저축으로 어떻게 이전하는지, 그리고 이전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셨죠? 바로 보겠습니다. ISA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스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ISA에 있는 모든 종목을 매도합니다. 매도하고 2일 이후에 이체가 가능하니까 꼭 미리 매도를 해둬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면 두 번째로 해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삼성증권은 앱에서 가능하고 미래에셋은 전화통화를 해야 되는데요. 각 증권사마다 방법이 다르니까 해당 증권사에 꼭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지 신청이 끝나면요, ISA 계좌에 세금이 징수된 총 자산이 남게 됩니다. 이때부터 ISA 계좌는 그냥 일반 계좌가 되고요. 세 번째로 넘어와서 이제 돈을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됩니다. 이때 연금계좌 번호 뒤에 22를 붙여서 이체해야 돈이 넘어가는데요. 연금계좌는 1년에 1,800만원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22를 붙여서 ISA에서 전환되는 금액임을 표시하는 겁니다. 돈을 한 번에 넘겨도 되고 며칠 나눠서 이체해도 됩니다.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매일 하는 거죠. 주식을 매수하면 됩니다. 처음이라 어렵고 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해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궁금증이 생길 만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ISA 매도 시 복리효과가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ISA 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매도 시에도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인데요. 지금 11월이라서 해외 주식은 25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도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매도 후 재매수를 해도 복리효과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왜 그런지 바로 뒤에서 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우상향하는 종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전에 이 종목을 10만원에 10주를 매수합니다. 그럼 우리의 총 자산은 100만원이 되죠. 아직 수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우여곡절 끝에 올라서 2배 상승했다고 보면요. 그럼 주가는 10만원에서 20만원이 되는 거죠. 내가 매수한 개수는 10개 그대로니까 나의 총 자산은 200만원이 됩니다. 100만원이 어느새 200만원이 된 거죠. 여기서 ISA로 갈아타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도했다가 다시 사면 어떻게 될까요? 200만원을 모두 매도하고 다시 20만원짜리 주식을 매수하면요. 동일하게 10개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뀐 건 단 한 가지뿐이죠. 수익 100만원이 원금으로 이동한 겁니다. 총 자산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10% 추가 상승하면 내 자산도 10%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어도요. 추가로 10% 상승하는 거나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복리는 깨지지 않고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단 매도 후 재매수할 때 호가창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겠죠. ISA 같은 경우는 가장 빨리 재매수를 해도 3일이 걸리게 됩니다. 운이 좋으면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복리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조금 더 긴 시간을 놓고 보겠습니다. 1억 원을 매도 없이 10% 수익률로 장기 보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5년 차의 수익이 11억까지 증가하고 이때 원금은 1억 원 그대로죠. 총 자산은 12억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년마다 IS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도 후 재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봤듯이 총 자산은 12억 6천만 원 그대로인데요. 바뀐 것은 수익이 원금으로 전환된 겁니다. 25년 차의 원금은 7억 3,300만 원이 되고요. ISA 계좌를 5년마다 허물고 다시 만들 때마다 모든 돈은 원금으로 둔갑한 겁니다. 복리 효과는 동일한데 바뀐 건 원금과 수익의 비율이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계좌에 찍히는 수익률을 포기하는 겁니다. 5번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1,000만원 차이인데요. 1,000만원과 계좌에 찍히는 수익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자는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1,000만원보다 더 가치 있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건 각자 투자 성향이니까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오롯이 숫자를 봅니다. 두 번째는 IS에서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발생되는 추가 세액공제인데요. 최대 3천만원의 10% 3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SA로 모은 3천만원을 연금저축으로 이동해 보면요. 이때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니까 공제받는 300만원을 연금저축 1번 계좌에 넣고 나머지 공제받지 않는 원금 2,700만원을 별도 관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구분해서 넣게 되면요. 각각 10%가 적용이 되는데요. 1번 계좌는 30만원 공제받고 2번 계좌는 27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분들을 위한 내용인데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잘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계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추가로 ISA에 관련돼서 추진 중인 법안이 있는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추진 중인 법안을 요약해보면요. 우선 1년 한도 금액이 2천만원인데 4천원으로 증가하고 총 투자 금액을 2억 원까지 증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도 늘어날 예정이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재 가입 불가지만 비과세 적용 없이 14%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A 개정 법안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확정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ISA와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가장 빠르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구독자분들도 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를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ISA와 연금저축을 동시에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5년간 최대 한도 금액을 투자하면 ISA는 1억 원을 연금저축에는 9천만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ISA를 세율이 낮은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서 원금을 2배로 키우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10년, 20년 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크게 작용이 되겠죠. 돈을 계속 쏟아부을 수 없으니까 딱 10년 투자하고 15년 차부터 수령하면 얼마나 받게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해외 배당과 해외 성장 절반씩 투자하는 바벨 전략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성장과 배당 ETF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스닥100과 미국 배당 다우존스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10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나스닥은 19.8%, 미배당은 11.3%입니다. 절반씩 투자한다면 15.6%의 수익률이 나오는 구조인데요. 절대 작은 수익률이 아니죠. 지수 투자의 힘입니다.
바벨 전략으로 연금저축에 5년간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월 150만원씩 투자했을 때 총 자산은 1억 3,681만원이 되고요. 원금은 9천만원입니다. 기간이 짧다 보니까 복리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ISA 계좌로 동일하게 바벨 전략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월 167만원씩 1년에 2천만원을 투자하면요. 5년 투자 총 자산은 1억 5,201만원이 됩니다. 원금은 1억 원인데요. 수익률이 52%나 됩니다. ISA와 연금저축으로 5년간 투자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꽤 많은 돈이 쌓여있죠. 여기서 ISA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해 보겠습니다. 발생된 수익이 5,201만원인데요.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495만원입니다. 이를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모두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요. 그럼 6년차부터 연금저축으로 굴릴 수 있는 돈이 2억 8천만원이 됩니다. 꽤 큰 목돈이 연금저축에 쌓이게 됐습니다. 연금저축은 계속 투자를 이어가야겠죠. 목돈과 함께 매달 150만원씩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5년간 투자를 더하면 총 10년의 시간이 흐르는데요. 총 자산이 7억 5,300만원이 됩니다. 원금이 2억 8천만원인데요. 드디어 수익이 원금보다 더 커졌습니다. 지급되는 배당금을 보면 월 87만원 정도 나오는 구조인데요. 나쁘지 않는 수준이죠. 우리가 열심히 10년간 투자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추가 투자금 없이 그 돈으로만 5년을 더 굴려보겠습니다. 총 15년간 투자한 결과를 보면 총 자산은 16억 3,400만원입니다. 복리효과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죠. 10억 원이 넘는 순간이 13년차부터인데요. 초기에 목돈을 많이 불려놨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자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 원금은 2억 8천만원인 걸 감안해보면 자산이 5배 이상 증가한 거죠. 15년 차에 나오는 배당금은 181만원입니다. 이 정도 자산과 배당금이면 이제 노후 준비는 끝났다고 봐도 되겠죠. 10년 투자 5년 거치로 노후 준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연금저축의 목돈이 모아졌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빼내는지 그 과정인데요. 어떻게 인출하는 게 좋은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에 있는 돈은 세금을 내야 될 돈과 그렇지 않는 돈이 섞여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돈이 있습니다. 15년 차까지 모은 16억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익이죠. 13억 5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공제받지 않는 원금인데요. 1억 9천만 원이나 되고요. 이 돈은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무적의 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제받은 원금 9천만 원인데요. 주부나 프리랜서 분들은 공제받지 않는 원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돈도 모두 공제받지 않는 원금에 해당이 됩니다. 연금저축에는 이렇게 세 가지 돈이 있는데요. 여기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제받은 원금이랑 수익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출할 때 당연히 공제받지 않는 원금부터 인출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세금을 끝까지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제받지 않는 원금부터 나오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 자산을 4% 룰에 맞춰서 인출하면 월 545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배당금을 181만원을 더하게 되면 총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726만원이 됩니다. 15년 뒤에 이 돈이 적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조금 덜 인출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4% 룰을 1%씩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월 590만원에서 862만원까지 인출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아직 세금 없는 돈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1억 9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4% 룰을 적용하면 세금 없는 원금은 3년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럼 4년 차부터 5.5%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나오는 돈을 계산해보면 696만원 받게 됩니다. 3%를 적용하면 567만원이고 5%를 적용하면 824만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노후가 든든하겠죠. 게다가 늦게 인출할수록 세율은 4.4%, 3.3%로 줄어드는데요. 최대한 늦게 받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처음 5년은 ISA랑 연금저축을 동시에 투자합니다. 이때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고진감래를 생각하면서 버텨야 됩니다. 그렇게 5년을 투자하고 연금저축으로 목돈을 몰아서 넣게 되면요. 10년 차가 되면 총 투자 원금은 2억 8천이 됩니다. 총 자산은 7억 5천까지 증가하게 되죠. 이때 은퇴한다면 월 338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조금 더 투자해서 큰 돈을 받고 싶다면 5년을 더 버티면 되는데요. 그렇게 15년이 흐르고 나면 4% 룰을 적용했을 때 배당금과 함께 월 726만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지금 5년 차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상적인 수익률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이 전략을 계속 고수할 생각인데요. 그랬을 때
726만원이 실제로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될지 인증해 보겠습니다. 더 큰 돈이 될지 작은 돈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요. 노후 준비는 당연히 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 투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투자 성향 또한 다르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투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제 투자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됐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투자 오래 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에 미국 대표지수를 매수 인증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상품 중 하나라도 한 주 이상 매수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게다가 이번 이벤트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5개월 동안 매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표지수 ETF로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수페 챌린지로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네요. 장기 투자와 경품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품으로 배달의 민족 상품권 3만원권을 드리는데요. 월 200명씩 내년 1월까지 총 1000명이 당첨되는 이벤트입니다. 5번의 기회가 있으니 확률이 더 높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당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